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입니다. 2022년도 며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2022년 결산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던 크몽으로 올린 수익을 제 계좌를 공개함으로써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마스터 등급에 있습니다. 마스터 등급, 그러니까 전문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항목들, 활성화, 만족도, 응답률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게 매달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뉴부터 쭉 올라가게 되죠. 마스터 등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수익 관리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오래된 것들은 주문 그래프에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인 2021년이 제일 오래된 그 내역으로 보이고 쭉 이렇게 달달별 수익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년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2년 정도를 크몽을 해왔습니다. 2년 완료를 하고 나서 제가 얻은 수익금은 총 3,200만원. 지금 예상 수익금은 그 주문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이제 수익금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다고 하면 총 3,3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익금이라는 명목과 매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익금이랑 출금 내역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 5,000원에 분모로 두고 실제 제가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3,993원.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반올림으로 4,000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0 다 떼고 100을 곱해서 8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매출을 일으켰을 때 그 매출 금액에서, 즉 고객들이 결제하는 금액에서 텍스와 그리고 크몽에서 차지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한 순수 수익금은 약 80% 수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 수익금 차트로 돌아가서 같이 트렌드랑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보면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꽤 활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뭐 재택을 하면서 혹은 그냥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좀 많이 받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이랑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문들을 받아냈고, 그래서 200만 원부터 쭉 올라가서 거의 제 맥스죠. 290만 원, 290만 원이 이게 다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수익금, 그러니까 매출금이 아니라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하면 정말 큰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290만 원이면 거의 월 300에 가까운 거니까 거의 직장을 2개 다닌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이렇게 2달 정도 하다 보면 확실히 지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내려간 부분이 뭐 매출 탓도 있겠지만 제가 모든 들어오는 주문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금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요. 이후에 5월, 6월 달에는 조금 또 내려갔는데 네, 이 정도도 충분히 양호하죠. 원래 제가 목표로, 높게 잡은 목표로 세팅을 했던 200만 원을 계속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7월 달부터는 매출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매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업 컨설팅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도 조금은 비수기인 이제 7, 8월의 경우에는 덜 의뢰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겨울이라던가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이때쯤 가을 학기 이런 때가
제일 이직도 많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00만 원 선을 조금 넘었죠. 한 1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준비 기간 동안 사실 좀 바쁜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9월에도 제가 9월 중순쯤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일주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신혼여행을 한 2주 정도는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주 정도 실제 휴가를 걸어놓고 더 이상 매출을 내지 않았어요.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제가 2년 동안 크몽을 운영하면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휴가라는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기한은 제가 의뢰인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는 휴가를 갈 때에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크몽에서 제시하는 그 휴가 기능은 쓰지는 않았고 이때 9월 달에는 사실 이제 가을철이라 그런지 의뢰가 사실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라는 사인을 내걸고 한 3주 동안은 결혼과 신혼여행을 위해서 아무 주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는 제가 되게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도 심지어 바로 냈어요. 근데 멈춰있는 그 비활성화 기간 때문에 주문이 정말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활성화를 했던 약 3주 만의 시간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죠. 그래서 비활성화가 얼마나 계정에 좋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11월은 다행히 제가 한 달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다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12월은 조금 작게 잡혀 있는데 사실 이 이유는 저는 열심히 했어요.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해냈고 다만 이제 수익이 11월보다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크몽 계좌 그 자체에서 오는 수익 외에도 이런 프리랜싱을 통해서 따로 연락을 주시는 그런 의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게 붙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늘면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시에 이제 제 동일한 시간을 크몬과 다른 부가적인 프리랜싱 시간으로 채우는 달이었기 때문에 크몬과 제 개인 업무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 전체적인 저희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크몽에서의 비중이 조금 줄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벌었으니까 3,300만 원이라고 대충 치고 2년이라고 하면 제가 계산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맞나요? 6이네요. 13, 12, 10, 1,650만 원을 연간 수익으로 달성한 셈이 되겠습니다. 1,650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1,65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어간 것이니까 꽤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한 138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벌었으니까 한 130만 원 정도는 벌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달에 한 13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이제 부업으로 벌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확실히 부업도 일이다. 제가 직장에 많이 시간을 쏟아넣고 더 열심히 해야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크몽을 이 정도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평균 일주일에 못해도 5시간에서 많으면 8시간 이상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8시간 하루에 일을 하니까 그걸로 환산을 하면 일주일에 6일 정도 근무를 하거나 혹은 7일 정도까지도 근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공짜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래도 크몽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제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8시간을 쓰더라도 회사에 가는 경우에는 내가 그 시간을 정할 수가 없지만 크몽을 할 때에는 내가 자율적으로 그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의 개인적인 업무 혹은 이제 여가 스케줄과 맞춰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크몽에 들이는 시간을 좀 줄여갈 계획이지만 본업에서 제 연봉을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투잡을 통해서 크몽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3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본업에서 얻기 위해서는 세후 수익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연봉 구간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연간 1,000만 원을 세전 소득으로 더 높인다고 해서 세후 소득이 100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보셨겠지만 훨씬 적은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후 소득 기준으로 월 130만 원 이상을 더 벌기 위해서 제가 세전으로 벌어야 하는 소득은 몇 천만 원이 될 텐데요. 1,000만 원대가 아니라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히 1,000만 원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업에서 그렇게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부가적인 시간을 내어서 부업으로 창출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 경력이나 나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그 연봉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과를 좋게 내더라도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그 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을 깨기 힘든 경력이나 나이나 그런 틀이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단단한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본업에서 연봉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똑같은 수익을 세후로 부업에서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서비스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